브루나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부를 지닌 작은 나라가 드러납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가치는 여러분이 부유한 국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번호 1. 작지만 매우 부유한 나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규모 속에 놀라운 부를 숨기고 있는 국가가 드러납니다.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브루나이는 약 5,7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 인접한 말레이시아의 약 60분의 1 크기에 불과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 브루나이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3,400 미국 달러에 달하며 2012년에는 47,000달러로 정점을 찍은 바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다음으로 지역 내 2위를 차지하며 다른 많은 국가들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력은 주로 석유에서 비롯되며 약 11억 배럴로 추정되는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0.1%에 불과하지만 50만 명도 되지 않는 인구에게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번영은 금의 광범위한 사용에서도 드러나며 사원, 궁전, 박물관, 호텔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메 아스르 하산일 볼키아 모스크로 5톤의 순금이 돔과 29개의 첨탑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엠파이어 브루나이 호텔과 같은 곳에서는 지역에서 가장 호화로운 7성급 시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내부 곳곳에 금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장식 기둥, 크리스털 샹들리에, 계단 난간까지 세밀한 부분에서도 화려함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풍요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편안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교육은 등록금, 교재, 식사, 교복까지 모두 무료이며 해외 유학을 위한 전액 장학금도 제공됩니다. 의료 서비스 역시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 해외 치료 비용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실업 지원도 매우 관대합니다. 주택은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시민은 단 1달러의 상징적인 비용으로 집을 받을 수 있고 전기와 수도 요금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연료 가격은 리터당 약 0.39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는 1.5리터에 거의 1달러에 달하는 생수보다도 저렴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혜택에는 세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객 또한 부가가치세가 없어 면세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나라의 부에 놀라셨나요? 그렇다면 숫자 1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작은 규모 아래에서 브루나이는 자원이 어떻게 장기적인 국가 안정과 편안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번호 2.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 자세히 살펴보면 일상적인 행동조차 예상보다 훨씬 엄격한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에선 기도를 거르거나 흡연을 하거나 심지어 여성을 오래 바라보는 행동조차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의 약 80%가 무슬림인 사회에서 이슬람 법에 깊이 뿌리 내린 체계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법은 때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금요일은 공식적인 기도의 날이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후마다 모스크 직원들은 계단부터 벽까지 모든 구석을 철저히 청소하여 다음날 정오에 모일 많은 인원을 준비합니다. 간통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돌로 쳐서 처형하는 사형까지 포함된 극도로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또한 브루나이는 미혼 남녀 또는 혈연 관계가 없는 남녀가 사적인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격리법을 시행하고 있어 약혼한 커플이라도 호텔방을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호텔은 관계 증명을 엄격히 요구하며 일부는 외국인에게 다소 관대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샤리아 법은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호텔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공공장소에서의 식사나 흡연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공개적인 축하 역시 제한되며 장식이 금지됩니다. 기독교인은 교회에서 비공개로 기념할 수 있지만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과도한 축하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3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성을 오래 바라보는 것조차 부적절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벼운 관심 표현조차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며 브루나이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방대한 규칙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숫자 2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러한 엄격한 규정 뒤에는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 질서와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번호 3. 아시아에서 가장 조용한 여성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익숙하면서도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조합이 보입니다. 브루나이 여성들은 말레이시아와 인접한 작은 나라에서 자라며 깊은 이슬람 전통과 아랍 문화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다른 곳에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동아시아인의 부드러운 인상에 아랍 특유의 선명함과 매혹이 더해져 있습니다. 부드러운 황갈색 피부, 깊은 눈과 길게 올라간 속눈썹, 그리고 약간 높은 콧대가 조화를 이루며 매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현실 속 자스민 공주를 보는 듯하지만 더 자연스럽고 덜 꾸며진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매우 신중하고 지역 또는 국제 미인 대회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브루나이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이곳 여성들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말하곤 합니다. 대부분이 이슬람을 따르기 때문에 복장은 단정합니다. 대표적인 의상은 바주 쿠롱으로 헐렁한 긴 튜닉과 치마 또는 바지, 그리고 투둥이라 불리는 머리 스카프로 구성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원단과 색상 선택에는 매우 신중합니다. 고급 실크, 직조 패턴, 우아한 색감은 단정함과 지위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비무슬림 여성은 더 자유롭게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일상적인 사회 환경에서는 여전히 품위 있고 적절한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브루나이 여성들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하며 결혼식은 며칠 동안 이어지는 성대한 행사로 여러 의식과 가족 모임이 포함됩니다. 결혼식 날 신부는 금 자수가 놓인 바주 크룬과 왕관, 전통 장신구를 착용해 마치 왕족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남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드문 순간입니다. 일상에서는 여전히 조용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합니다. 가족 안에서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며 이슬람 전통에 따라 가정을 돌봅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완전한 교육을 받고 고등교육을 이어가며 교육, 의료,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일부는 중요한 직책을 맡기도 합니다. 브루나이 여성들은 아름답고 온화하지만 그들과의 연애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다가가는 방법을 알고 싶나요? 그렇다면 숫자 3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들의 조용한 존재감은 전통과 현대적 기회 사이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번호 4.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군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모든 권력이 단 한 명의 통치자에게 집중된 나라가 보입니다. 브루나이는 절대군주제를 유지하는 드문 국가 중 하나로 술탄이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 군사, 재정 권력을 모두 통제합니다. 1967년부터 통치해온 인물은 술탄 하지 하산 알 볼키아로 총리,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 경제부 장관을 동시에 맡아 국가 전체를 하나의 리더십 아래 두고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군주 중 한 명으로 자산은 3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잘 알려진 취미는 자동차로 약 7,000대에 달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50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600대 이상의 롤스로이스, 574대의 메르세데스 벤츠, 452대의 페라리, 거의 400대에 가까운 벤틀리, 그리고 수백 대의 BMW가 포함되며 일부 차량은 전체가 금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외에도 금과 크리스털로 맞춤 제작된 보잉 747 전용기, 에어버스 A340, 여러 대의 소형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직접 보잉 747을 몰고 워싱턴 DC로 가서 미국 대통령과 석유 및 기후 문제에 대해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거주지인 이스타나 누르 이만 궁전은 약 14억 달러의 가치로 국가 원수의 거주지 중 가장 큰 규모로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궁전에는 1,700개 이상의 방, 257개의 욕실, 44개의 계단, 18개의 엘리베이터, 5개의 수영장, 약
5만 1천 개의 전구가 있습니다. 매일 다른 방에서 머문다면 모든 방을 경험하는데 거의 5년이 걸립니다. 왕실 마구간 역시 인상적이며 약 200마리의 말이 완벽한 냉방 시설 속에서 생활합니다. 그의 개인 지출 또한 놀라운데 런던에서 이발사를 데려오기 때문에 머리 손질 비용이 약 2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의 50번째 생일은 2주 동안 이어졌고 마이클 잭슨의 공연에 1,700만 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아들의 결혼식에선 공연 없이도 1,000만 달러를 받고 다시 초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왕실은 국민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와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제도 덕분이기도 하고 종교 행사 때 직접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친근한 모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부와 권력 뒤에는 국민의 삶을 배려하는 체계가 함께 존재합니다. 번호 5. 오토바이, 버스, 택시는 매우 드물다. 조금 더 살펴보면 동남아 거리의 일반적인 풍경이 거의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브루나이에서는 베트남이나 태국처럼 오토바이가 중심이 되는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가 저렴하고 편리하며 연료 가격이 생수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구는 약 45만 명이 조금 넘고 등록된 차량은 약 30만 대로 거의 모든 가정이 최소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율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많은 차량이 렉서스, 메르세데스, BMW 같은 고급 모델입니다. 이는 부유함 때문만이 아니라 수입세가 낮고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흔하지 않습니다. 버스는 수도 반다르스리 베가완에서만 6개의 보라색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현지인은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승객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요금은 약 1 달러로 저렴하지만 정해진 시간표가 없고 정류장이 적어 1시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에게는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택시도 드물어 길에서 잡기 어렵고 사전에 전화로 예약해야 합니다. 공급이 적어 가격도 높으며 4.5km 이동에 약 5달러가 듭니다. 현재는 우버처럼 작동하는 DART 앱이 있지만 차량 수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교통 방식은 공공 시스템보다 개인의 편의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를 보여줍니다. 번호 6. 브루나이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 조금 더 들여다보면 브루나이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가 손끝만 가볍게 터치한 뒤 가슴에 손을 얹는다면 이는 수줍음이 아니라 전통적인 인사 방식입니다. 특히 무슬림인 브루나이 사람들은 서구식의 강한 악수를 피하고 부드러운 접촉과 가슴에 손을 얹는 동작으로 존중과 진심을 표현합니다. 무슬림 여성과의 만남에서는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남성이 먼저 접촉을 시도하지 않으며 여성이 손을 내밀 경우에만 가볍게 응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소와 고개 끄덕임이 적절한 인사입니다. 이러한 거리감이 낯설 수 있지만 현지 문화에선 부드러움이 예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손짓입니다. 검지로 직접 가리키는 행동은 무례하게 여겨지며 대신 엄지를 사용해 손바닥 안쪽에 넣은 채 가리킵니다. 이는 외국인에게는 낯설지만 더 공손한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현지 가정을 방문할 때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면 좋지만 반드시 오른손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왼손은 개인 위생과 관련되어 부정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은 식사, 물건 전달, 일상적인 상호작용 전반에 적용됩니다. 또한 흰색 포장지는 장례와 관련되어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해질 무렵 금식을 마치는 식사에 초대받을 수 있으며 많은 가정과 모스크가 관광객에게도 음식을 나누며 환대를 보여줍니다. 초대받았다면 배가 부르더라도 조금은 먹는 것이 예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행사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 앉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리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섬세한 관습들은 일상 속에서 재와 배려로 존중을 표현하는 문화를 보여줍니다. 번호 7. 브루나이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브루나이의 일상적인 삶의 리듬조차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주말이 토요일과 일요일이지만 이곳에선 공식적인 휴일이 금요일과 일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종교적인 이유로 선택되었으며 무슬림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일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을 추가 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브루나이는 3일의 주말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항상 생산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학생들 사이에서 높은 비만율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약 51%의 학생들이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로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입니다. 이는 편안한 생활 환경과 풍부한 음식 때문이며 신체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스포츠는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며 이는 올림픽 참가에서도 드러납니다. 브루나이는 1988년에 처음 올림픽에 참가했을 때 선수 없이 관계자 한 명만 파견하여 존재를 알렸습니다. 이후 1996년에야 선수들을 공식적으로 파견했지만 아직까지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참가 자체가 주요 성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더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이는 대중과 왕실 모두의 지지를 받는 몇 안 되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2019년 동남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술탄은 국가대표팀이 베트남과 무승부를 거둘 경우 2천만 브루나이 달러, 약 1,500만 미국 달러의 보상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당시 그의 조카인 파이크 볼키아가 공격수로 뛰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스널, 첼시, 사우샘프턴, 레스터 시티와 같은 명문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커리어가 큰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가문의 재산만으로도 축구 클럽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실들 중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러한 내용들은 부와 편안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생활 방식과 국가적 우선순위를 조용히 형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번호 8. 브루나이는 한때 거대한 제국이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의 작은 국가가 과거에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강력한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브루나이는 거대한 제국으로 15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왕국은 보르네오 북부 해안의 대부분을 지배했으며 현재의 사바와 사라와 그리고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필리핀 남부까지 확장되었고 스페인이 도착하기 전에는 마닐라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하면 브루나이의 영토는 훨씬 넓었습니다. 현대의 브루나이가 조용한 원룸과 같다면 과거의 브루나이는 넓은 펜트하우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영토뿐만 아니라 무역과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인도, 중동의 상인들이 향신료, 목재, 금수, 은과 같은 물품을 거래하기 위해 항구를 방문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브루나이의 술탄들은 명나라 및 동남아시아 여러 왕국들과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통치체계 또한 발전되어 있었으며 왕과 왕실, 이슬람 귀족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황금기의 영향은 종교에도 이어졌습니다. 17세기 이후 브루나이는 내부 갈등과 주변 국가의 성장 그리고 유럽 식민 세력의 등장으로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토는 점점 줄어들었고 일부는 술루 술탄국에 넘어가고 나머지는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브루나이는 작은 해안 지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1888년에 영국 보호령이 되었고 1984년에야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이 역사는 권력은 사라질 수 있지만 정체성은 시간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번호 9. 브루나이의 야간 문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곳에서는 야간 문화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활기찬 파티와 시끄러운 오락을 즐긴다면 브루나이는 기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따르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콕이나 싱가포르처럼 바, 펍, 네온 불빛의 클럽으로 가득한 거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방문객은 2리터의 증류주 또는 맥주 2상자와 같은 제한된 양을 반입할 수 있지만 이는 주로 호텔 객실과 같은 개인 공간에서만 소비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취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법적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음주는 실내에 한정됩니다. 바와 클럽이 없기 때문에 브루나이의 밤은 매우 조용합니다. 낮에도 거리는 차분하며 밤이 되면 더욱 평온해집니다. 대부분의 활동은 야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반다르 스리브 가완에 위치한 개동 야시장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어둠이 내린 후 활기를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즐길거리는 두리안입니다. 강한 향과 독특한 맛으로 유명한 동남아시아의 과일로 크리미한 달콤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한 치즈나 양파 냄새에 비유될 만큼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철이 되면 그 향이 멀리서도 느껴져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합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시도해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지역의 야시장과 달리 이곳은 일찍 문을 닫습니다. 밤 11시쯤이면 상인들이 정리하고 도시는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갑니다. 늦은 밤에 활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드문 평온함을 제공합니다. 브루나이의 야간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다른 도시의 활기가 그리울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조용한 밤 문화는 절제와 단순함이 사람들이 휴식하고 교류하는 방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번호 10. 브루나이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브루나이의 음식은 일상 속에서 단순함과 풍부한 문화적 풍미를 동시에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침 식사 중 하나는 나시 레막입니다. 이 음식은 코코넛 밀크로 지은 밥에 삶은 달걀, 튀긴 멸치, 볶은 땅콩, 오이, 그리고 매콤한 산발 소스를 곁들여 제공합니다. 바나나 잎에 쌓여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펼치면 코코넛과 생선, 고추의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이 음식은 길거리 노점부터 레스토랑까지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단순한 아침 식사를 넘어 많은 브루나이 사람들이 해외에 있을 때 그리워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루를 시작하는 익숙한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독특한 음식을 경험하고 싶다면 암부오이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뜨거운 물과 사고 전분을 섞어 끈적한 반죽 형태로 만든 음식으로 특별한 맛이나 향은 거의 없습니다. 이 음식의 매력은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숟가락 대신 칸다스라는 대나무 막대를 사용해 반죽을 감아 올린 뒤 타마린드, 라임, 파인애플로 만든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보통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따뜻한 공동 식사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잘 알려진 꼬치구이인 사테이 역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를 향신료에 재운 뒤 숯불에 살짝 그을 때까지 구워내고 땅콩 소스와 함께 제공되며 때로는 오이나 밥 케이크가 곁들여집니다. 가격이 부담 없고 시장이나 모임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가동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색을 가진 전통 디저트 구이도 맛볼 수 있습니다. 찌거나 굽거나 튀겨 만든 이 간식은 코코넛, 판다누스 잎, 야드 설탕의 풍미가 어우러져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냅니다. 특히 축제나 라마단 기간에 인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꼭 맛봐야 할 음식은 나시카톡으로 브루나이의 국민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밥과 튀긴 닭고기, 산발로 구성된 간단한 요리지만 약 1미국 달러 정도의 저렴한 가격과 간편함 덕분에 일상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즐기며 길거리 노점부터 늦은 밤까지 운영되는 작은 가게까지 도시 곳곳과 주거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예전에 손님들이 문을 두드려 음식을 사던 습관에서 유래했으며 카톡은 두드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단순한 재료로도 깊은 문화적 의미와 일상의 경험을 담아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번호 11. 브루나이의 유명 관광 명소. 조금 더 살펴보면 건축과 역사, 자연이 조용히 어우러져 독특한 여행 경험을 만들어내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다르 세리 베가완 중심에 위치한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는 브루나이 건축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1958년에 건설된 이 모스크는 황금돔과 하얀 첨탑, 그리고 이를 둘러싼 석호로 유명합니다. 석호에는 모스크 전체가 비쳐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며 특히 밤이 되면 물 위에 비치는 조명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더욱 매력적인 풍경을 만들어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근처에는 과거 국가 행사에서 사용되던 왕실 배를 본뜬 석조 모형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주변을 산책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내부에 들어가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동양의 베니스라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마을 캄퐁 아이르가 있습니다. 13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이곳에는 주택, 학교, 모스크, 상점, 심지어 병원까지 포함된 4,200개 이상의 구조물이 강 위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총 길이 36km에 이르는 나무 보행로가 마을 곳곳을 연결합니다. 전통적인 외관과 달리 집들은 에어컨, 텔레비전, 인터넷 등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상 택시를 이용해 이동하며 강 위에선 배와 사람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져 생동감 있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방문객들은 배를 타고 마을을 탐험하고 수상학교를 방문하며 작은 박물관에 들러 일상생활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자라면 울루템부롱 국립공원은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5만 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자랑하며 브루나이의 녹색 허파로 불립니다. 방문객들은 배를 타고 이동한 뒤 숲길을 걸어 캐노피 워크웨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울창한 열대우림이 끝없이 펼쳐지고 새소리와 맑은 공기가 어우러져 자연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투어에는 트레킹, 계곡 수영, 카약 체험, 인근 마을 방문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에는 왕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로열 레갈리아 박물관도 있습니다. 내부에는 왕관, 의식용 의상,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보낸 선물, 그리고 술탄 즉위식에 사용된 대형 왕실 마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다양한 시대의 왕실과 국가 역사를 반영한 전시 공간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소들은 브루나이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왕실 유산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번호 12. 더 자세히 살펴보면 브루나이의 평온한 수도 아래에는 역사와 전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다르 스리브 가완 중심부.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는 마캄 라자 아양이라 불리는 오래된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5세기의 한 왕족 여성이 자신의 친오빠와 근친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그녀는 처형될 수도 있었지만 왕은 대신 속이 빈 언덕을 만들어 그녀를 가두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녀와 관련된 사람들은 그 안에 봉인되었고 음식이 제공되었으며 요리를 할 때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굴뚝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기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서 그녀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날 그 언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파괴되었다고 믿고 다른 이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민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남아있는 사암 비석에는 고대 문자가 새겨져 있지만 수세기에 걸친 촛불 공양과 연기, 밀랍으로 인해 글자가 흐려져 읽기 어렵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실제 매장지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왕실 이야기와 연결된 상징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가 이곳을 찾아 기도와 공물을 바치며 이미 진실과 전설 사이가 흩어진 이야기에 더욱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도시 중심에서 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는 코타바투가 있으며 현재는 강가에 위치한 조용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하지만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곳이 한때 브루나이 제국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궁전, 관저, 주조소, 정착지가 있었고 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을 통제하기 위해 인근 섬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시작하면서 중국과 이슬람 세계의 동전, 태국과 베트남의 도자기, 유리, 청동, 철, 그리고 다양한 도구 조각을 포함한 수십만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수수께끼 같은 발견 중 하나는
폭이 15m가 넘는 정사각형 석조 구조물로 13개의 기둥 기초가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큰 목조 건물을 지탱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용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식용 사원이라고 보고 다른 이들은 회관이라 추정하며 심지어 왕실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구조물의 대부분은 시간, 홍수, 침식으로 사라져 현재는 돌 기초만 남아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웅장한 건물들이 묘사되어 있지만 남아있는 것은 불완전하여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사라진 구조물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남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번호 13. 브루나이의 독특한 축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통과 공동체가 신앙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축제를 통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리라야 이드 알피트르는 브루나이에서 가장 큰 축제로 라마단의 끝을 기념합니다. 초승달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바주 쿠릉이나 바주 멜라유 같은 전통 의상을 입고 가족과 모이며 집을 청소하고 다양한 대표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다채로운 꾸이 과자, 파인애플 타르트, 코코넛과 야자 설탕으로 만든 음식이 포함됩니다. 특히 독특한 점은 술탄의 궁전인 이스타나 누룰 이만이 3일 동안 일반인에게 개방된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줄을 서서 술탄과 왕비를 맞이하고 간식과 작은 봉투를 받으며 매년 축제 절정기에는 방문객 수가 10만 명을 넘기도 합니다. 이는 왕실과 대중이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더욱 강화합니다. 많은 관광객에게 왕궁에 들어가는 경험은 매우 특별한 순간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행사로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생을 기념하는 마울리 누룰 라술이 있습니다. 라비 알 아왈달에 열리며 반다르 스리브가 완에선 공무원, 학생, 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진이 펼쳐집니다. 참가자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깃발을 들며 긴 행렬 속에서 기도와 노래를 함께 낭송합니다. 술탄과 왕실 가족이 군중과 함께 걷는 모습은 특히 의미 깊으며 공동체의 단합을 상징합니다. 이 행사는 자주 생중계되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종교 행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사원에선 기도와 자선 활동도 이루어져 영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의미를 더합니다. 레가타 브루나이는 강 문화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매년 브루나이 강에서 열리며 전국과 인근 지역의 팀들이 길고 화려한 보트를 타고 경쟁합니다. 북소리가 리듬을 이끌고 양쪽 강둑에서는 관중들이 열렬히 응원합니다. 행사에는 궁전 모양이나 전통 디자인으로 꾸며진 보트 행렬도 포함됩니다. 강변에는 사테이, 코코넛 음료, 지역 전통 과자를 판매하는 음식 노점이 늘어서 많은 인파를 끌어모읍니다. 이 시기는 수도가 늦은 밤까지 활기찬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는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축제들은 시간이 지나도 공유된 전통이 공동체의 유대와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넘버 14. 관광객을 위한 팁. 자세히 살펴보면 브루나이에서의 여행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더 느리고 체계적인 삶의 리듬에 적응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 방문하신다면 많은 관광지가 열려 있지만 하루 종일 항상 방문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습니다. 모스크, 박물관, 궁전은 종종 제한적이고 특정한 시간대에만 운영됩니다. 때로는 정확한 장소에 도착했지만 기도 시간과 겹쳐 예고 없이 문이 잠시 닫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열 레갈리아 박물관이나 이스타나 누룰 이만과 같은 인기 명소조차 다른 나라의 유사한 관광지보다 방문 시간이 더 짧은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사진만 찍고 전체 경험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도시 전반에 걸쳐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브루나이는 예상보다 카페, 편의점, 식당이 적습니다. 일부 여행자들은 특히 혼잡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몇 시간 동안 걸었지만 식사할 수 있는 열린 장소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주로 집에서 식사하고 기도 시간과 가족 중심의 일상에 맞춰 생활하는 지역적 습관을 반영합니다. 밤이 되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두드러지며 거리 전체에 몇 곳의 식당만 운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전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브루나이는 브루나이 달러를 사용하지만 싱가포르 달러도 많은 곳에서 통용됩니다. 그러나 작은 상점에서는 한 가지 통화만 받거나 다른 통화로 거스름돈을 줄 수 있어 출국 후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현금을 준비하고 하나의 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은 느린 생활 속도를 체감하게 됩니다. 도시는 매우 차분하며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 보이면 현지인들 사이에서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의 서비스는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는 속도보다 평온함과 균형을 중시하는 생활 방식을 반영합니다. 또 하나 흔히 관찰되는 점은 거리가 매우 깨끗하지만 공공 쓰레기통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를 이동하는 동안 적절히 버릴 장소를 찾기 전까지 쓰레기를 일정 시간 직접 들고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적응들은 현지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여행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넘버 15. 브루나이의 생활비. 자세히 살펴보면 현지인들은 광범위한 지원을 받는 반면 외국인의 경험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필수 요소를 지원받지만 외국인의 경우 생활비를 더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주거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현지인은 상징적인 가격으로 정부 주택을 이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민간 임대에 의존해야 합니다.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원룸 아파트의 월세는 일반적으로 $500에서 $800 사이이며 전체 주택을 임대할 경우 위치와 크기에 따라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식비는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현지 식사는 $1 정도로 매우 저렴하지만 국제 식당이나 호텔에서 식사할 경우 최대 10배까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도 다양합니다. 수입 제품은 비싸며 1리터 신선한 우유 한 병은 $2를 넘고 호주나 미국에서 수입된 과일은 더욱 높은 가격에 판매됩니다. 반면 쌀, 닭고기, 채소와 같은 현지 식재료는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공과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지인은 보조금을 받지만 외국인은 일반 요금을 지불하며 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월 평균 $100에서 $150 정도입니다. 중간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는 월 약 $60입니다. 교통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기 거주자 대부분은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중고 차량은 상태에 따라 $5,000에서 $10,000 사이입니다. 평균적으로 외국인은 쇼핑과 오락 비용을 제외하고 월 $1,200에서 $1,700 정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연료와 유지비로 추가로 월 $100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고려할 때 브루나이에서의 생활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아니라면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것으로 브루나이에 대한 15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마칩니다. 이 정보들이 이 독특한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조금으로 보장된 편안함과 시장 현실 사이의 대비는 브루나이에서의 삶이 신분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의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더 나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탐험해보길 원하는 나라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